안녕하세요. 문화관광 해설사 이화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가 쳐들어와 조선의 수도 한양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때 선조는 급히 짐을 꾸려서 우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남도에서는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피난간 선조를 다시 한양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북상하게 됩니다. 남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서 북상하게 된 김천일 의병장님은 수원에 이르렀을 때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조선의 수도 한양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공이 인정받아서 김천일 의병장님은 창의사가 되고 판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1 동행문화유산 남도 의병의 길이 수원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 곳은 수원하성입니다. 수원하성은 조선시대 22대 왕이었던 정조가 그 아버지 사도세자를 수원에 현능원으로 모시고 2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성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이쪽 수원에서 한양은 북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시는 우리 정조대왕이 이 수원하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쪽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북쪽문은 장안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안이라는 말은 수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한나라 수도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안에 소문이 났다 그러면은 제일 큰 도시에 소문 났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수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수원에서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다, 국민들이 편안하다, 백성들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장안문이라고 보이시죠? 장안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들 중국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장안은 길게 편안하다는 의미에서 나라가 오래도록 편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안문은 앞에 보이는 것이 무지개를 닮았다 그래서 홍해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홍해문은 2층 루각에 저렇게 문루가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 수원하성의 성곽의 길이는 약 5.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곽의 높이는 약 4m에서 높은 것은 6m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시설로 해서 견고하게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성 밖에 문 앞에 있었다면 지금 이곳은 성 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성 밖을 보기 위해서 성곽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통로, 구멍이 놓여 있게 되는데요. 방어시설이다 보니까 외부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구멍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청포라든지 화살이라든지 뭐 대포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어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장안문의 문루가 있는 곳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문루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지개 모양의 석교가 7개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무지개 색깔 7색깔이라고 하잖아요. 뭐 색깔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7개의 무지개 홍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에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물길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물보라가 튀겨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 멋진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화정을 나타냈고요. 홍자는 무지개 홍자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옥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우리 수원하성에 드러나는 유명한 문 4개의 관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관문이 있다 그랬는데 관문이 다 닫혔을 때, 전쟁이 일어났거나 외적이 서들어왔을 때 관문이 다 닫혔을 때 그러면 어디로 드나들어야 되나, 그거 의구심이 있잖아요. 드나들 문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4개의 안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문 우리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같이 가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문화관광 해설사 김숙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 화성에 있는 안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성 밖이고요. 여기를 통과하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만들어져 적에게 들키지 않고 군수 물자를 성 안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군사시설로 전쟁 시에는 여기에 안문을 닫고 주변에 쌓아둔 돌과 흙으로 안문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돌로 안과 밖을 홍해로 만들고 겨우 말 한 필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밀리에 사용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에는 동서남북에 이런 안문이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동안문에서 보고 지금 그 길을 따라서 한 2분 정도 오다 보면은 동장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조대왕의 장용, 예용 부대가 주둔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군사들이 여기서 훈련하고 무예를 수련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를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수원 화성 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려다 보시면은 우리가 성곽 길이가 한 5.7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무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가실 곳은 동북 공심돈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쪽이 깁니다. 네, 동북 공심돈은 3층의 망루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 시에 여기에는 전쟁과 농민들을 보호하는 화성의 성이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전쟁 시에 군사들을 저 안으로 3층까지 다 숨겨둡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적들이 군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중국 요동성의 평동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보면은 벽돌로 그렇게 동그랗게 돈대를 쌓았던 그런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일본 고베 히메이지성은 17세기 초 일본 성곽 건축을 대표하는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예입니다. 또한 고도 방어 체계와 정교한 보호 장치를 갖춘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매력을 조화시킨 목조 건축물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평묘고성 같은 경우에는 14세기에 세워진 중국 한나라 전통 양식이 잘 보존된 고대 도시로 5세기에 걸쳐 중국 왕조 건축 양식과 도시 계획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갈 곳은 봉돈이라는 곳입니다. 봉돈이라는 곳은 전쟁 시에나 유사 시에 횃불이나 연기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청룡문 동쪽에 있던 문에서 지금 이 성벽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는 약간 높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전쟁 시에 서로 전쟁을 알렸던 그런 봉화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여기가 봉돈입니다. 여기에 봉도는 위를 보시면은 굴뚝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지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벽돌로 지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인에 있는 서석산과 수원에 있는 흥청대에서 연기를 피워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리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통신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곳은 수원 화성 안에 있는 수원 행궁입니다. 왕이 궁궐을 벗어나서 지방에 머물 때 거처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궁, 별궁, 또 행제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원 화성을 완공했던 종조대왕이 아버지 무덤이었던 현릉원을 오고 갈 때 머물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역시나 임금이 머물렀기 때문에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문이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은 신풍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풍로는 왕의 새로운 고향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하게 되면 첫 번째 정문인 룰에 양쪽에 문이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이 있고요. 가운데 태극 모양의 문은 왕이 왔을 때 열리는 특별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나오면 되고요. 현재 여기 수원 행궁은 10월 31일까지 야간 와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평상시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이쪽에 보이는 이렇게 깃발이 많이 보이시는 이곳에서 무술이 열리는 것을 행궁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공연들이 행해지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시간에 맞춰서 오시게 되면 그런 무술을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방금 행궁의 정문인 신풍문을 통과했고요. 두 번째 문 앞에 있는데요. 오른쪽에 저기 보시는 분 보시면 지금 사진 찍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기에 두 분 있잖아요. 실제로 배우 이영애라든지 지진이 그분이 나와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을 때 갖다 놓은 곳에서 많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외국 손님까지도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을 통과합니다. 이제 행궁도 임금의 공간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문인 중앙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수원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문을 통과해서 임금의 공간인 봉수당에 이르렀거든요. 여기 아래에 이걸 보시게 되면 아마 3개의 공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가운데 공간은 우리가 어도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 옆에 조그만한 공간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조가 이 행궁에 머물면서 그냥 머물면 안 되잖아요. 고민했던 정사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사를 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밭들뽕자 목숨숨자를 써서 효성에 즉위했던 정조가 이 남은 해경궁 홍씨가 오래 살기를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을 보시면요. 지붕 위를 보시게 되면 용마루라고 하잖아요. 용마루에 얹혀진 게 없죠. 임금이라는 것이 용이기 때문에 위에 를 얹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궁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해경궁 홍씨가 61세 회갑이 되던 해에 여기에서 회갑년을 베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못한 효도를 어머니에게 극진하게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공간이 장락극당이라는 행궁에서의 정조가 머물렀던 수면을 취했던 쉬었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셔요. 저쪽은 이제 사도세자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정조가 효성이 지극해서 해경궁 홍씨에게 하루도 문안을 걸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극진하게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고 여기에 와서 새로운 도시를 이주하고 싶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순저가 왕이 되면서 그 꿈을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화성을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되면 순저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수원에 와서 여기 공간에 머물면서 편안한 여생을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꿈이 물거품이 되면서 순저, 혼정, 철종 시기에 세도 정치 시기가 우리나라에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역사라는 게 만약에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 이곳으로 해서 수원 일대를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계획도시, 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완공된 도시, 방어 중심의 도시 수원 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끝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따라와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늘 편안하고 건강하십시오.